자, 이 소방기본법이 제1조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보면 이거죠. 이 목적은 간단한 거야.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어야만이 그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에 따라서 뭐가 필요해서 이 소방을 하기 위해서 소방을 행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국민이 있죠. 국민이 굉장히 중요하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이거를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면 소방이라는 게 뭐냐? 소방이란 이거죠.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을 하고 화재나 재난, 재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이거를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소방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구술 면접에서 그 소방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를 답하시면 돼요. 이것이 소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제 뭐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소는 뭐 소멸 이런 것처럼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지는 거를 소라고 그래. 사라질 소자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막는 것이 소방 이렇게 직역적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총칙 분야에서 제2조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정의는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장에 가면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을 출제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 텐데, 거기서 이제 정의는 용어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용어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있죠. 용어에 뭐가 나오느냐? 먼저 소방 대상물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관계 지역, 또 관계인, 관계인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소방대장,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뭐 이러한 것들이 이 기본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에 대한 뭐가 있느냐, 바로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그래서 이제 이 소방대상물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방대상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바다도 국토가 될 수 있죠. 200캐리를 주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바다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내륙과 도서에 있는 것이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방 대상물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 다음에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박은 반드시 항구에 메어둔 것. 항구에 메어둔 것만 소방대상물이고, 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소방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선박, 건조, 구조물. 그 다음에 뭐 산림, 뭐 구조물. 그 다음에 인공구조물이나 또는 뭐 물건 이렇게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방 대상물이다. 뭐 이제 인공구조물 그러면은 이렇게 광고탑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방 대상물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 소방이라는 게 나오죠. 소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2급 상황에서 구조 구급을 행하는 것. 그러한 소방을 행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거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지역이라는 말이 왔어요. 관계 지역. 이 관계 지역이라는 용어의 이 뜻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라 보기를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단일적인 요소를 관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관계의 최소 단위는 둘이에요. 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계가 있는, 그래서 뭐과 관계가 있냐? 소방과 관계가 있는 거죠. 소방과 관계가 있는 지역. 그래서 소방과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 및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이웃 지역으로서 소방을 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소방을 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소방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 화재 재난재해 2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그러한 활동이 이제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그래서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둘 이상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웃 지역에서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소방을 하기 위해서 활동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관계인. 이 관계인은 이렇게 소방기관이 있어요. 소방기관. 행정의 주체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소방 대상물인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건축물이. 그러면 이게 이제 소방 대상물인데 이 소방 대상물에 누가 있는 거냐? 바로 행정의 객체인 관계인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관계인은 소방과 관련된 법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소방 대상물에서 행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방기관. 그러니까 소방기관은 행정 주체고 우리가 주객 이렇게 얘기하잖아. 객체. 행정의 객체가 관계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관계인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이 있는 소유자. 처분권은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할 수 있는 점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 능력을 부여받은 자, 관리자, 뭐 이러한 세 명의 대상이 관계인이 된다. 그래서 소방기관의 행정의 주체인 소방기관은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의 객체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출입을 해서 소방 업무를
행한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사, 검사, 감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관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가 나오는데, 소방대. 이 소방대는 그러니까 현장 활동을, 현장 대응을 활동을 하는 그러한 대원들이죠. 그래서 이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이나 의무소방원, 의용 소방대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요원으로 조직된 조직체가 소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방대장은 이 소방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지휘권을 갖춘 자가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장은 당연직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중에 여기 이제 바로 소방본부장이 나오죠. 자, 소방서장이 있고, 본부장, 서장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대원들을 지휘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소방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장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대원을 갖다가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본부장을 좀 볼 텐데, 소방본부장. 여러분들 이제 뭐 학교를 2020년 4월, 그러니까 3월 31일 이전, 2020년 3월 31일 이전과 2020년 4월 1일 이후에서 현재죠. 이렇게 현재로 나뉘어지지. 이때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분이 지방직이었는데, 현재는 4월 1일 이후 국가직으로 이렇게 신분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신분 전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 소방이 하는 업무예요. 소방이 하는 일. 이 소방이 하는 소방 사무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방 사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볼로 보면. 그러니까 지방 사무니까 이거는 시도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소방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도에다가 우리는 이 시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시도의 그래서 조직도를 보면, 그렇지? 조직도를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 그럼 이제 서울시 같으면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시장이 있죠. 여러분, 시장 밑에는 뭐가 있냐? 부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부시장은 3부시장 제도를 두고 있어요. 서울시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정무부시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시장이 있는데 그 각 부시장별로 또 맡은 부서가 틀리죠. 이제 원래는 이제 소방이 이제 제2부시장에 이렇게 소방본부가 속해 있었어요. 소방본부가. 그다음에 이제 이 서울시장에 이렇게 이제 직속으로 소방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소방서가. 이게 이제 바로 요때의 조직도예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 바로 요 본부예요. 여기는 어차피 여기 소방서는 직속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던 본부를 현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조직도에서. 그래서 이 서울시장에다가 이렇게 직속으로 놓은 거예요. 직속으로 이렇게 소방 본부를 이렇게 두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장원 소방서장이고 여기에 장원 소방본부장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는 직속 부서예요. 그 다음에 소방서는 직속 기관이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은 이 시도의 직속 부서장이 소방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국가직이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국가직, 그러니까 지방직일 때는 본부를 여기다 놨는데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 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 직속 부서로 이렇게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조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지방 시도에다가 국가직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소방본부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도에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뭐요? 부서니까 부서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소방이라는 게 뭐냐?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 여기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 그다음에 구조, 구급. 이렇게 되죠. 시도에서 이렇게 소방을 행하기 위해서, 소방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부서의 장이 소방본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요것이 이제 용어에 대한 뜻인데, 이 용어는 다른 모든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